시청자 여러분, 주말 잘 보내고 계십니까? 어제 동영상에서 북한 인권운동을 벌이는 탈북자들에 대해서 문재인 좌파 정권이 탄압하는 중요한 사례를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북한 자유주간 행사를 위해서 미국으로 가기 위해 통일부에 항공료 지원 요청을 했는데, 이 좌파 정권의 통일부가 이것을 싹둑 잘라버렸다는 것입니다. 총액은 2,720만 원. 북한 자유주간은 2004년 미국에 있는 북한 인권운동가 수잔 솔티 여사가 제안을 해서 시작을 했고, 한 해는 서울, 한 해는 미국에서 열립니다. 지난해 서울에서 열렸던 북한 자유주간 행사 889만 원도 통일부가 지원 중단했습니다. 문재인 좌파 정권 들어서 탈북자들을 이렇게 견제하는 것입니다. 그 전에 2017년 문재인 집권 바로 직전에 황교안 대통령 권한 대행이 있을 때는 이 탈북자들의 북한 이 미국 여행 항공료 2,800여만 원을 정부가 지급을 했습니다. 이 북한 자유주간 행사는 대단히 중요합니다. 올해 행사는 4월 28일서부터 일주일간 워싱턴 DC와 뉴욕에서 열립니다. 한국 내에서 북한 인권 운동을 하고 있는 탈북자 단체의 대표들. 자, 이 단체들은 지금 총 32개 단체가 연합을 해서 북한 인권단체 연합이라는 것을 만들었고, 상임 대표를 박상학 자유북한운동 연합 대표가 맡고 있습니다. 그는 대북 전단 살포 운동으로 많이 알려진 인물입니다. 이번에 같이 가는 17명의 북한 인권 운동가들은 박상학 대표를 포함을 해서 자유북한 방송, 북한에 대해서 이 단파 라디오 방송을 하는 김성민 씨, 김성민 대표는 병에 걸려서 건강이 매우 안 좋은데도 그래도 이번에 미국행을 결심했습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탈북 박사 이해란 씨. 자, 그리고 강제 수용소에서 경험을 했던 강철환. 자, 그리고 과거 황장엽 씨가 만들었던 북한 민주화위원회의 명맥을 잇고 있는 허광일 대표. 이런 사람들을 포함해서 17명의 북한 인권운동가가 가고, 그리고 5명의 김정은 정권 하에서 탈북을 해서 김정은 정권 하에서도 이 북한의 인권 탄압이 어떻게 저질러지는가, 김정은 정권의 실상을 고발할 수 있는 여성 4명을 포함해서 5명의 증언자가 미국에 가게 됩니다. 5명의 증언자 중에서는 여성 4명 중에서는 여자의 꽃제비 출신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이 5명에 대한 항공료는 이 수잔 솔티 여사가 가지고 있는 지원 자금으로 지원을 했습니다. 문제는 북한 인권운동가, 탈북 인권단체 대표들 17명의 항공료입니다. 지난 2월 11일, 제가 어저께 박상학 대표의 전화 인터뷰를 동영상에서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지난 2월 11일 통일부 담당 국장을 만났을 때 2월 말까지 자금을 지원을 해주기로 약속을 했었답니다. 자, 그런데 최근 연락이 와서 자금 지원을 할 수 없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2년 전에 지급을 했던 자금을 올해는 지급을 하지 않겠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지금 이 탈북 인권운동가 17명은 상당히 막막합니다. 왜냐? 그때 통일부에 지원 요청을 할 때는 2월달 요금이어서 2,720만 원이었지만 지금은 항공료가 올라서 17명이 미국을 왕복하려면 4천만 원 가까이 든다고 합니다. 제가 오늘 이 화면에 계좌번호를 2개 올려놨습니다. 자, 저것은 박상학 대표, 이 32개 북한인권단체 연합의 상임 대표를 맡고 있는 리더 박상학 씨의 이 후원 계좌 2개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문재인이 잘라버린 이 탈북자들의 왕복 항공료를 우리 우파 국민이 지원을 해 줍시다. 십시일반으로 모아서 이들이 미국에 가서 북한에 관해서 증언할 수 있는 기회를 살려줍시다. 만약에 이들이 돈이 없어서 못 온다면 남한 정부가 자금을 끊고 그리고 돈을 마련할 길도 없어서 미국에 못 온다면 미국의 국민들이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한국인들을 어떻게 보겠습니까? 우리가 조금씩 도우면 이 정도 액수는 충분히 마련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계좌번호 2개를 올려놨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박상학 대표는 북한 김정은 정권이 지목을 하는 살해 대상 넘버1입니다. 북한의 암살 리스트 넘버1입니다. 실제로 9년 전인 2010년 그때는 김정일 정권의 말기였죠. 그때 이 탈북을 해서 남한에서 활동을 하던 어떤 탈북자가 북한 정찰 총국에 포섭이 돼서 몽골을 왔다 갔다 하면서 북한 정찰 총국으로부터 암살 지령을 받고 암살 무기를 전달받고 돈을 지원받았습니다. 그래서 박상학 대표를 일식집에서 만나서 살해하려고 하는 음모를 꾸몄는데 한국의 국정원이 이를 먼저 알아채서 사전에 기다리고 있다가 이 사람을 체포했습니다. 이 사람은 징역 4년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이 사람이 가지고 있던 만년필 형태로 되어 있는 독총, 그리고 손전등 형태로 되어 있던 독침, 화장품 형태로 되어 있던 독약 샘플, 이런 것들이 압수됐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끔찍한 공산 독재 체제에서 탈출을 해서 자유민주주의로 세계로 와서 삶의 터전을 구한 사람들을 보호하는 것은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의무이자 공산 체제에 대해서 자유민주주의의 도덕적 우월성을 증명할 수 있는 중요한 과업입니다. 많은 선진국에서 그들을 철저하게 보호합니다. 미국은 솔제니친을 철저하게 보호하고 그를 키워주고 그의 활동을 장려했습니다. 솔제니친은 소련군 포병 대위 출신인데 자신의 개인 편지에서 스탈린 체제를 비판을 했다가 그리고 해서 강제 수용소에서 8년간이나 복역을 했습니다. 풀려 나와서도 소련의 공산 독재 체제 후르시초프에 대한 비판을 중단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소련의 작가동맹에서 제명됐지만 자신의 원고를 해외로 유출을 해서 그것이 외국에서 출판됐습니다. 이반 데니소비치의 하루, 암병동, 수용소 군도, 이런 이름의 책들이 출판이 됐고 그는 1970년에 노벨 문학상을 받았습니다. 4년 동안 소련에서 버티다가 소련 당국의 추방에 의해서 솔제니친은 미국에 망명을 해서 버르몬트의 아주 숲속의 한적한 곳에서 안락한 삶을 영위할 수 있었습니다. 그는 하버드 대학이나 이런 데 강연을 통해서 소련 체제의 공산 독재 폐쇄, 비인간성을 고발을 하는 강연 활동을 많이 했습니다. 그는 미국의 자본주의 체제도 비판을 했습니다. 물질 문명의 어떤 여러 가지 부작용, 그리고 이 방만한 미국의 민주주의 이런 것들을 많이 비판을 했는데 놀라운 것은 미국 당국이 그런 활동을 전혀 제어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반면 한국은 어떻습니까? 김대중 정권 이래로 좌파 정권에서는 주요한 탈북자들이 많은 탄압을 받았습니다. 김대중 정권에서는 황장엽 전 노동당 비서가 미국에 가서 증언하는 활동을 많이 규제받았습니다. 그리고 김대중 또 노무현 정권 때는 이
칼기 김현희 씨가 노무현의 국정원으로부터 엄청난 압력을 받았습니다. 좌파 시민단체들로부터 자신의 집이 공개되는 그런 끔찍한 일까지 당했습니다. 자, 그리고 문재인 정권 들어서 태영호 공사에 대한 압력, 탈북 여종업원들에 대한 좌파 단체와 이 당국의 무관심과 나름대로의 여러 가지 견제. 자, 그리고 유명한 탈북자 영화 감독 정성산 씨, 인천에서 평광옥이라는 냉면집을 운영했던 정선상 영화 감독에 대한 이 좌파 단체들의 끔찍한 협박과 압박. 자, 그리고 탈북자들, 이 박상학 씨를 포함한 여러 탈북자들에 대한 이 문재인 정권의 견제. 2014년에 통일부로부터 지원받은 탈북자들의 자금이, 단체 자금이 4억 1천만 원이었는데, 지난해 이것이 2억 5천만 원으로 줄었다고 합니다. 자, 그리고 국정원, 경찰이 지원하던 자금들은 거의 다 끊겼다고 합니다. 박상학, 김성민, 정선산, 태영호, 많은 주요 탈북자들, 북한 인권운동을 하는 탈북자들을 북한의 솔제니춘으로 한국 사회가 포용하고 보호하고 지원을 해줘야 됩니다. 감사합니다.